안녕하세요. 오늘이 56번째 평화경제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와 중국 대만 사례를 알아보고 한반도 평화경제 과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는 무엇인가? 이것은 유럽에서 통합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모델인데 우리도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설명을 하면은 유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죠. 그래서 20세기에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래서 국제정치의 힘 파워는 미국과 당시 소련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유럽은 서독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면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서유럽을 결속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였다. 왜냐하면 소련의 팽창과 사회주의 체제 위협으로부터 하나의 유럽을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대독일 화해 정책과 유럽의 공동 번영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알아보면 당시 프랑스 외무부 장관이었던 슈망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독을 품는 즉 대독일 화해 정책을 시도했다. 그래서 1951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6개 나라가 서명을 하고 만들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 슈망이니까 참고 바랍니다. 그래서 유럽은 정치, 군사 분야보다 경제 분야의 협력으로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1957년 유럽 원자력 공동체와 유럽 경제 공동체를 위한 로마 협약에도 서명한 바가 있다. 그래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는요, 하나의 공동체 형태로서 에너지, 자원 분야의 협력이 아니라 갈등 대립으로부터 점철된 유럽을 통합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그래서 1967년 유럽 공동체를 모태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거쳐서 1995년 유럽연합 EU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단일 화폐 유로를 도입하고 회원국은 28개국으로서 4억 5천만 명이 하나의 시민 공동체로서 평화와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의 큰 장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자본주의 평화와 민주 평화의 앙상블이라 하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유럽연합의 토대인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는 평화와 협력을 통한 현실적 필요성에서 출발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한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을 통합할 수 있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성공적인 사례는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성공의 비결은 초창기에 참가한 6개 나라는 모두 자본주의 체제와 높은 수준의 민주국가였다. 그래서 자본주의 평화와 민주 평화의 조화로운 앙상블로 공동이익과 공동의 가치관에 기반하여 공동체 형성이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 대만의 교육 정치의 윈리는 무엇인가? 중국 대만은요, 분리국가, 분단국가로서 통일과 분리 독립 문제를 놓고 상당히 긴장과 갈등이 반복되었죠. 그런데 경제적 상호 오전성이 형성되어 있었기에 즉 경제적 유대가 무력 충돌을 억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양안 관계에서 독립을 지향하는 대만의 입장과 통일을 지향하는 중국의 입장과는 서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중국이 개방되고요, 대만의 상품과 대만의 자본이 대륙 진출함으로써
대만은 번영을 가져왔죠. 그래서 이 대만 입장에서는 민족주의를 일깨워 민족주의 분위기가 대륙으로부터 분리 독립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상당히 강하게 형성이 되죠. 특히 민진당은 대만 독립을 강하게 주장하여 양안 관계의 긴장을 불러일으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해협의 위기 극복은 중국 계획에 투자하는 대만의 교육 적지가 이뤄낸 윈윈이다.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대만과의 무역, 대만의 자본 유치 이런 것이 중국의 위협이나 군사 행동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과 위기에도 군사 행동이 억제될 수 있었던 것은 양국 간의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작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반도 평화경제 논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한반도 평화경제론 구상은 남북관계에서 정치와 경제의 관계, 국제환경을 포괄적으로 이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에서의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 보완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한반도와 미일 중러 등 국제관계에서 진정성 있는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의 상호관계를 보다 이론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개성공단 사례를 평화의 수준이 경제협력에 미친 영향이나 경제협력이 평화 환경 조성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경제 논의에서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네 번째는 한반도 평화경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평화 비용이 필요하겠죠.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경제를 위한 남북은 비전의 공유가 필요하다. 즉 평화를 위한 경제, 경제 도약을 위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이 필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경제론은요,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경제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중단되었죠. 이제는 큰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넘어서는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경제의 청사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평화경제의 전망에 의구심 있는 국민에게 장기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또한 북한의 상응 조치가 등가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 협상 과정에서 목표에 따른 원칙과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남북 협상의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도 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경제를 향한 길은 짧지 않을 것이며 장기적인 과정이며 인내심이 필요한 길일 것으로 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남북간 공유화천을 알아볼 것인데 그 전에 국제공유화천 개념, 분류, 이용과 쟁점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만나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